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소식 정리해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테스트넷 프로토콜 22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파이 블록체인의 테스트넷에서만 변화가 있었고요.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은 여전히 기존의 19 버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은 얼마 전까지 15 버전이었는데요. 최근에 20 버전으로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넷에 큰 변화가 생긴 이유로는요, 코어팀이 이미 공지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버전 19에서 버전 23으로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프로토콜은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 버전은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23의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맞춤형 파이 프로토콜로 새로운 기능 및 제어 계층을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도 조만간 프로토콜 23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스텔라 23 버전의 장점들을 골라서 파이가 가능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파이의 테스트넷은 프로토콜 20 버전을 넘어서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상태까지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 코어 팀에서는 아직 파이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공식적으로 절대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모두와의 미팅에서도 코어 팀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같은 민감한 사항들은 미리 확정지어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이의 프로토콜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에 100%를 의미를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코어 팀의 테스팅이 필요하고 최종 결정과 발표가 남아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 해커톤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0월 15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8월 15일 등록 이후에 10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2100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위해 등록을 하였고 9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여전히 팀원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 코어팀 내부적으로는 개발자들과 해커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어팀과 개발자들 간의 대화의 일부를 보면요. 파이앱 스튜디오는 아직 베타 단계이고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일부 버그 수정을 현재 진행 중인데 모든 기능이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파이앱 스튜디오에서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앱 아이디어를 개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커톤 참여를 위해서는 파이앱 스튜디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 앱은 독립적으로 직접 빌드하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 따르면 파이 브라우저 알림 센터 기능을 또 개발 중이다라는 부분도 디스코드를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코어팀이 개발자들에게 따로 이메일을 보낸 내용도 공유받았는데요. 9월 30일 이전에 개발자들의 앱을 위한 파이 도메인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잠시 몇 줄 읽어봐 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파이 커뮤니티 빌더 여러분. 새로운 파이 앱을 개발하면서 원하는 .파이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할 기회가 주어졌고 .파이 도메인은 파이 생태계 내에서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나 가상의 스토어 프론트 역할을 하고 파이 기반 웹사이트, 앱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간소화하고 .파이 도메인 경매는 9월 30일에 마감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대화를 보면요. 이번 개발자들에게 해커톤 이벤트에서 어떤 앱들이 수상이 불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박 앱과 같은 사행성 앱은 해커톤에서 인정을 받기 힘들다. 이런 대화 라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코어팀에서는 개발자들만을 위한 Q&A 세션을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9월 18일에 진행 예정이고요. 대략 2주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겐 잠시 잊혀진 부분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파이 해커톤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들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파이 지갑 앱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갑 앱이 작동 안 되는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코어팀의 작업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파이 관련 여러 가지 소소한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파이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가격이랑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1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을 가져가고 있고 이 캔들이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타주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의 올바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길게 보자면 4시간봉 차트로 바꾸었을 때도 이평선 배열이 이렇게 정배열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이 캔들이 이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파이가 올해 상장이 되고 나서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정배열 상승 추세를 가져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의 큰 그림을 보자면요, 이렇게 단기 펌핑은 자주 나왔었지만 항상 4시간봉 기준으로 200라인을 저항으로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차트 그림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 파이의 하향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고 4시간봉 기준의 이평선들이 이전에는 엉클어져 있었지만은 현재는 정배열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이의 상승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 영상에서 이렇게 파이의 차트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마다 무지 정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파이 채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파이 채널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화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싫으시면은 다른 채널로 가셔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 차트적인 분석 말고도 현재 파이의 상승 분위기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트코인 시즌이 왔기 때문인데요. 알트코인 시즌의 패턴은 이런 방식으로 온다라고 제가 수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불장을 이끌게 되고요. 이미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갑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더리움도 이미 신고점을 달성했고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으로 갈아탄 고래 지갑들의 온체인 지표들도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금들이 일정 부분 시총이 큰 알트들로 몰리게 됩니다. 이 자금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큰 저항과 조정으로 상승분이 더 이상 크지 않다라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중에 일정 금액을 다시 상승하지 않은 알트들로 옮겨서 더 큰 상승분을 먹으려는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총이 큰 알트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에이다가 될 수도 있고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큰 코인들이 펌핑을 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더 아래로 흘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알트 코인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상승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순환매라는 것은 모든 코인들이 동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1번과 2번 알트들이 상승을 하거나 1번, 2번 알트들이 상승이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3번과 4번 알트들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파이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제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드려왔던 이야기였고요. 일단은 파이가 올해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 펀더멘탈로 큰 가격을 상승시켜가는 확률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 투기 세력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도 파이가 어떻게든 상승을 해서 회복력을 증명하고 다음 사이클 때까지 이 펀더멘탈을 좀 더 단단하게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파이가 이번 사이클에 1달러가 되었던 3달러가 되었던 파이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만 증명을 해줄 수 있다면 커뮤니티나 투자자들이 이것을 믿고 다음 하락세가 찾아왔을 때 파이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탕에서 여러 생태계나 유틸리티를 좀 더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파이가 좀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이가 다시 단기 펌핑일 뿐이고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직 알트 시즌이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파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시즌의 현 상황이 어떤지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면요, 현재 80포인트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보통 75포인트가 넘어가면 공식적으로도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수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현재 약 57% 정도까지 이 도미넌스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수치가 내려갈수록 알트코인들에게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수치면은 작년 말 미니 불장 때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보다 아직은 더 높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 미니 불장보다는 이번 상승장이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보게 되면요, 아직은 더 알트들이 올라갈 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시장을 항상 밝게만 보고 투자를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요, 항상 꼭 고점에 물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인 4년마다 이런 강세장이 찾아오는 게 맞는데요,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선 때문에 작년 말에 이미 한번 미니 불장이 이르는 시간이 왔었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 주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기간이 짧고 준비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상승을 하게 되면요, 고점이 생각보다 낮게 발생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이전처럼 도미넌스가 40%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내려오고 알트의 상승이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지표들을 바라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상승되는 코인, 파이를 비롯해서 모든 코인들의 추격 스탑 로스를 걸어 놓거나 하는 습관을 지금 들여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 FOMC 회의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9월에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것도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리느냐, 또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몇 번 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발표가 되면은 알트 가격이 좀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정말 동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지표들도 정말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파이를 하더라도 파이의 상승 구간을 예측을 해보더라도 이런 분위기와 다 비교를 해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컨센서스 2025가 있었고, 당시 파이코 팀 니콜라스가 연사로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 바로 직전에 어떤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펌핑이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코인 시장이 약세장이었던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이벤트에 코어 팀이 참여를 하는 것이 당시 세력이 보기에도 단기 펌핑을 해줄 만한 재료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초에도 똑같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 토큰 2049에 이 청디아오가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9월 말 정도면 며칠 앞두고 커뮤니티에서 또 떠들썩하게 될 것이고, 똑같이 어느 정도의 펌핑이 나올 만한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차이점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알트코인 시즌 정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보인다면은 쉽게 이 펌핑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 큰 상승 재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파이 가격이 바로 상승했다가 내려간다라는 시나리오가 될 텐데, 일단은 알트 불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방향으로 전달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파이 현 상황, 알트코인 시즌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분명 시장은 알트코인 시즌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번 9월은 FOMC 회의 발표 후에 한 번에 더 큰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고, 제롬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맞고 떨어질 것이고, 알트들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다라든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다라든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아직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현재보다 더 크게 상승할 룸이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파이의 이번 사이클 고점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파이가 상승을 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이고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분명 추세를 이제 조금씩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도 상장 이후부터 쭉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차트적으로나 시장 분위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 9월에 분명 파이에게도 변곡점이 될 만한 중요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 이번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